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중국이 이번에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제 회복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내수 소비 진작이라든지 취업 촉진 그리고 소득 증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신둥 정책연구실 주임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소비를 회복하고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면서 대량 상품 소비의 안정화나 자동차, 전자제품의 소비 촉진, 농촌 소비 확대, 소비 환경 개선 등의 분야의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기위는 내수 회복을 이끌 국민소득 증대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 지금 21.3%를 이번에 기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의 불확실, 불안정 요인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대학 졸업생 등 중점 직단이 큰 취업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2분기 GDP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진신둥 주임은 올해 상반기 발기위가 심의하고 승인한 고정자산의 투자 사업이 모두 91개로 총 투자액은 7,011억 위안, 우리나라 규모로는 123조 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8% 늘어난 액수고요. 투자처는 에너지나 첨단 기술, 교통, 수자원 활용 같은 사업에 집중됐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으로 18일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거점인 오데사 항구를 비롯해서 이번에 남부와 동부 지역까지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 러시아는 그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해왔던 흑해 곡물 협정의 만기 연장을 거부한 데 이어서 주요 곡물 수출항에 미사일을 날리는 등 일련의 보복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흑해에 있는 오데사 항은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서 수확한 곡물을 전 세계로 실어나르는 관문이지만 이곳에서 나온 곡물 수송선은 러시아 흑해 함대가 위치한 세바스토폴 등 크림반도의 코앞을 가로질러야 합니다. 이 흑해 곡물 협정에서 러시아가 이탈하고 이렇게 미사일 공습까지 펼치게 되면서 식량 안보에 대한 위협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케냐 외무부 상임 비서관 코리르 싱호에이는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식량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흑해 곡물 협정과 관련된 중단 소식에 관련 종목들 시초가에서부터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번에 시간외에서도 누보의 경우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 외 종목들 경농이라든지 호성 OMB 그리고 한탑까지 사료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묶어두셔도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7조 원 1차 수출에 이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으로 인해서 폴란드 2차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인 규모들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수출 규모는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3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지금 단독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 폴란드 정부와 우리 방산업체들은 지난해 1차 수출에 이어서 30조 원 이상의 추가 물량에 대한 2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었지만 우리 정부의 수출 금융 지원 한도 문제 때문에 협상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간 100억 달러의 수출 금융 한도를 넘지 않는 90억 달러, 약 11조 3천억 원의 무기에 대해서는 2차 계약을 맺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무기별로 봤을 때는 K2 전차 180대 55억 달러, K9 자주포 100문 이상이 25억 달러,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수십 문이 1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0억 달러 수출 계약에는 K2 전차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도 포함이 되고요. 업계 내 이르면 9월 말에 최종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최근에 좀 하락했던 방산 관련 종목들의 흐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방산 관련 종목들도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강원 철원군 소재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축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에서는 6,800여 마리를 사육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도축장 출하전 정밀 검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수본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했고요. 외부인의 가축과 차량의 농가 출입 통제 그리고 소독과 역학조사 같은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나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서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이 중수부는 이 발생 지역의 오염 차단을 위해서 가용한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서 철원군 양돈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이 다시 한번 들려오게 됐는데요. 오늘 관련 종목들 흐름 주시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루나 이글배, 첼시스 같은 또 동물 방역이라든지 백신 관련 종목들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롯데 사장단 회의가 있었는데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하반기 사장단 회의에서 유연한 생각으로 현재 환경에 부합하는 우리만의 차별적인 성공 방식을 만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생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지금은 미래를 준비하고 재도약을 위해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신 회장은 이날 오후에 열렸던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하반기 롯데 사장단 회의를 주최했고요. 그리고 주요 키워드로는 언러닝 이노베이션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이 과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현 성공에 제약이 되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혁신을 추구해야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룹의 주 경영진들을 향해서는 환경 변화를 무시하고 과거 성공 경험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별화 경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우호적인 경영 환경을 돌파할 방향으로 해외 사업과 인공지능 기술을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경영 방침으로는 미래형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이나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투자 그리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네, 롯데 그룹주들 위주로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롯데지주 또 지주사까지 함께 오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역시나 단독 보도고요. 국토교통부가 어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초과 사업비 발생 방지와 관련한 항목을 대폭 수정하고 보완해서 제2법을 예고했습니다. 이 국토부가 공고한 시행령안은 지난 5월에 최초 공개한 뒤에 국방부 등 정부 부처, 대구시, 경북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반영해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가장 큰 변화는 초과 사업비 관련된 내용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초과 사업비 발생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 거쳐야 할 절차가 1개 조문 그리고 4개 항으로 간략하게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상세히 규정하게 되면서 변경안이 생겼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공항 주변 개발 예정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추가되는 등 변동 사항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서 테마주들 흐름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TK 신공항 관련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죠. 보광산업, 홈센타홀딩스, 화성산업, 대한방직까지 흐름들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먼저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